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12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스윙 과정 중에 그 처음 동작인 그 어드레스와 셋업을 뺀 이제 처음 동작인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에서의 그 원리,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백스윙과 테이크어웨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어떠한 원리 속에서 찾으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9번째 샷에서는 그 어드레스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드레스를 하고 어떤 느낌으로 이제 그 어드레스, 어떤 모양으로 어드레스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그런 어드레스의 원리, 뭐 참고로 9번째 샷을 보시면 어드레스와 셋업에 대한 원리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원리적으로 이제 좀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 스윙의 이제 첫 번째 과정인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의 이제 시작인 테이크어웨이부터 그 다음 백스윙 탑까지는 어떤 느낌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이제 좀 편안하고 일관된 스윙을 하는 측면에서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스윙은 전체적으로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 백스윙, 백스윙 탑, 그 다음 다운스윙, 임팩트, 그 다음 팔로우 스루, 릴리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까지 이루는 그런 그 스윙의 어떠한 그 동작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작들이 사실은 어떠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그런 골프 스윙은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구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이지, 실제 나중에 스윙을 할 때 그 구간별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스윙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원활하게 하나의 원을 부드럽게 그리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그 백스윙의 이제 시작인 테이크백부터 백스윙 탑까지 어떠한 그 원리로 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마인드 골프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인드 골프가 가끔 그렸던 그 자세 중에 그런 거 있죠. 그 머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 다음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자세로, 팔이 이렇게 떨어지죠. 거꾸로 그렸네요. 팔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데 클럽이 떨어지는 보통 이런 형태의 그냥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클럽이 원래 있던 대로 이 팔이 이렇게 클럽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은 중력 방향으로 내추럴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자세를 하라고 하는 게 좋다고 마인드 골프가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스윙이 이제 플랫하다 또는 어브라이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랫하다고 하면 어떠한 스윙 궤도가, 만약에 어떠한 스윙 궤도가 이 상에서 이제 이게 3차원인데 2차원 편명상에 만약에 이런 스윙 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스윙 궤도보다 조금은 좀 이렇게 낮아지면, 만약에 이런 궤도를 좀 그린다면 이런 것이 플랫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플랫이 이제 낮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궤도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위쪽으로 그린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브라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윙이, 내가 뭐 보통 어떤 레슨을 받거나 내 스윙을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어브라이트 하다고 하면 보통 스윙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어브라이트 하다고 하고,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깨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깨 기준으로, 오른쪽 어깨 기준으로 이거보다 좀 높으면 어브라이트 하다고 보고, 이렇게 낮으면 좀 약간 플랫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플랫하고 어브라이트한 과정 중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스윙 클럽을 너무 이제 처음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스윙 클럽을 이렇게 너무 확 뒤집는다 그러죠. 클럽 페이스가 너무 하늘 쪽을 빨리 바라보는 형태로 손목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플랫한 스윙이 됩니다.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스윙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물론 마인드 골프가 지금 재현해 드린 건 조금 극단적인 예고요.
이 클럽 페이스를 처음에 뚝딱이 배우면서 클럽 페이스랑 그 공을 좀 이제 그 타겟 방향에 그 직각으로 잘 맞춰서 계속 이렇게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궤도 자체가 곧바로 너무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아주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궤도를 그리는 게 좋은데, 실제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스윙이 업라이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윙 이제 턴을 이 팔도, 이 팔꿈치도 약간 바깥쪽으로 가게 돼서 자꾸 올라가고요. 거꾸로 스윙이 플랫하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 클럽이 이제 눕게 되면서 이쪽 오른쪽 겨드랑이가 많이 붓게 돼서 이렇게 이제 스윙이 플랫해집니다. 그래서 스윙이 플랫해지면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가로고 이게 세로라고 하면 가로 형태의 스윙 쪽에 가까워지고요. 업라이트 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세로 형태에 가깝게 되는데, 그 약간에 대한 그 보편적인 장단점을 이야기 드리면, 그 키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럽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죠. 팔도 길고 신장도 크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한 스윙 쪽이 좀 더 좀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작다 보면 클럽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되다 보니까 클럽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로 형태로 좀 멀어지겠죠.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런 플랫한 스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임팩트로 좀 이렇게 다운스윙 때 이제 스티프하게 들어가서 공의 회전, 깎아치는 일종의 공의 회전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업라이트한 스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한 스윙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클럽을 소위 얘기하는 쓰러치는 형태의 스윙이 되고요. 공이 스핀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공이 그냥 서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예전에 그 김미연 선수, 그 프로 선수, LPGA 선수 중에 김미연 선수라고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우드를 좀 많이 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좀 이런 쓰러치는 형태의 스윙들이 훨씬 더 좀 더 신체적으로 좀 편하기도 한데요. 어떤 스윙이 좀 더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플랫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로 형태, 이쪽 가로 형태의 스윙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업라이트하다 그러면 이런 세로 형태인데, 그게 테이크어웨이에서 만약에 클럽을 너무 닫아서 올리면 업라이트해지고,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플랫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기준을 보시면 되냐면,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그 손이 그 허리 위치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스윙은 맨 처음에 어드레스의 그 원리를 이야기 드렸을 때처럼 이 손목이 이렇게 우리 어드레스 했던 그 상태의 이런 각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각을 만드는 그런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손이 만약에 클럽이 이렇게 팔과 저 클럽이 일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뻗어 있다면 이게 이제 이 손목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커킹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렸을 때 이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 손목이 사실 지탱하는 게 아니고 그립을 잘 잡았으면 이 손바닥이 패드 부분, 살이 많은 그 패드 부분으로 그립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왼손만으로, 집게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그립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그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오른손을 좀 많이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골프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 팔과 그리고 왼쪽 몸이 리드를 해서 그렇게 쭉 쳐가는 것이 처음에는 일관성이 있는 스윙을 하기 좋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언젠가 써야 되잖아요. 그 오른손을 쓸 때는 그러한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오른손의 역할은 기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힘을 줘서 임팩트 한다든지, 공을 드로우, 페이드, 낮은 공, 높은 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오른손의 역할, 기교의 역할이고,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 배우시거나 일관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오른손이 많이 개입이 안 되는 왼팔 위주의 스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특히 초보자분들, 이제 골프 시작하시거나 아직 자신만의 스윙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이번 마인드 골프 12번째에서 얘기하는 왼팔 위주, 그리고 오른손이 많이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스윙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내 오른손잡이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요. 혹시 왼손잡이 지금 시청자가 계시다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만으로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이 왼팔만으로 잘 유지가 되면 굉장히 잘 된 스윙 자세고요.
그때 만약에 왼팔만으로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 집게손가락 하나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집게손가락 하나로 잘 버텨서 이 패드 부분이 잘 유지가 되는 이 상태가 되어야 오른손 개입이 없는데, 만약에 이때 그립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절이 이런 구조가 되면 이때 이제 왼손으로 혼자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거든요.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왼손으로 올리는 게 쉬운데 이렇게 잡으면 이제 올라가는 게 어렵죠. 그리고 팔을 너무 뻗었다든지 그렇게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되면 이제 올리기가 힘들어서 오른손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도 그때 다음부터는 이제 오른손으로 먼저 그 스윙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오늘 그 마인드 골프가 얘기한 12번째 샷에서는 가급적이면 오른손 개입을 적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리고 또 손이 또 너무 뒤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했는데 손이 너무 뒤로 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플랫한 스윙을 했을 때, 처음에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손을 이렇게 확 뒤집거나 그러면 이제 클럽이 뒤로 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플랫한 스윙이고, 좀 더 바깥쪽으로 되면 약간 좀 더 어브라이트한 스윙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클럽이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스윙이 클럽 페이스가 확 뒤집어지면 좀 더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요. 자신의 스윙의 궤도가 어떤지, 그리고 또 자신이 테이크어웨이에서 그 클럽 페이스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봤을 때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는지 하늘을 바라보는지 땅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땅을 바라본다면 좀 어브라이트해질 테고요. 이 하늘을 바라본다면 좀 더 플랫한 스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이크어웨이를 플랫하게 하고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치는 약간의 다른 스윙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테이크어웨이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면, 이제 커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을 당겨서 올린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커킹은 왼손에 아까 보셨던 이 패드 부분을 눌러서 작용과 반작용, 이쪽을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왼손을 잘 잡게 되면 실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니고 왼팔만으로 눌러서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백스윙을 해줄 수 있는, 커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드레스하고 테이크백을 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데요. 오른손으로 당겨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오른손 위주의 스윙이 되고, 다운스윙 때도 오른팔 위주의 스윙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힘이 들어가는 스윙, 그 때려친다라는 그런 스윙.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레이트 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이트 히트. 나중에 친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골프는 이제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고 상체가 이렇게 따라가는 스윙이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오른손으로 빨리 올리게 되면 오른손으로 던지게 되면서 소위 얘기한 레이트 히트가 아닌 좀 더 빠른 히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가고 이제 상체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좀 나중에 치는 것이 레이트 히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마인드 골프가 또 다른 샷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인데, 하체가 리드하는 스윙이 왜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백스윙 때 오른손에 개입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오른손을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그런 동작이 됐다라는 건데, 왼팔만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윙의 그 템포도 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빨라지지도 않고 그 일관된 스윙을 하기에도 좋다라는 측면의 얘기인데요. 그 오른손의 개입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테이크어웨이에서 허리 높이 정도 왔을 때 커킹을 시작하는 것이 오른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왼손에 이 그 패드 부분을 눌러서 천천히 이제 턴을 하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 그립이 잘 잡혀 있고, 그 허리 높이 왔을 때 이러한 그 왼팔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궤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올리는 것은 턴하고 같이 올리면서 이 클럽의 손의 그 패드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커킹의 시작이고요. 가급적이면 오른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 커킹을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백스윙 탑에서도 이게 손목이 여기서 꺾여지면서 나중에 캐스팅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왼팔 위주로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킹까지 했잖아요.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커킹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궤도로,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정도가 좋을지를 그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과 원리를 생각해 보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이제 턴을 올라갈 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왼팔 위주로 이제 스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왼팔 위주로 쭉 올라갔어요. 왼팔 위주로 쭉 올라갔는데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왼팔만으로 이런 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다시 말하면 오른쪽 이게 클럽이 좀 플랫해지면서 낮아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되게 이 왼쪽 팔만으로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 강좌를 보고 난 다음에 또는 지금 클럽을 가져와서 마인드 골프처럼 이렇게 해보시고 이 클럽을 살짝 눌러보면 어느 순간 이쪽 팔과 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각이 되는데요. 그 이상의 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이제 아프기 좀 더 힘든 지점 그 바로 전까지가 자신이 하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스윙의 궤도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왼팔만으로 이렇게 궤도를 쭉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왼팔만으로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른손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다시 오른손이 도와야 되니까 또 오른손이 개입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른팔 위주로 치게 되는 스윙이 되기 때문에 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스윙 과정 중에 백스윙 과정 중에는 오른팔은 말 그대로 들고서 이제 거들 뿐 그 오른팔은 왼팔에 스윙해서 오른팔은 그냥 거들고만 있고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꼬임을 많이 만드는 그 골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전이잖아요. 턴이라는 말도 있고요. 턴, 그 다음 뭐 트위스트, 그리고 뭐 코일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칭 할 때 가끔 우리 그 골프랑 상관없이 그냥 스트레칭 할 때 팔을 이렇게 놔두고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몸을 정면에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핀 상태로 그대로 쭉 끌고 가야 왼쪽에 그런 이제 어깨에 그런 코일링, 그 당기는 텐션이 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같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접거나 그러면 이쪽에 이제 텐션이 걸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오른팔의 역할인데요. 왼팔만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더 가지 않기 때문에 더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 왼팔이 좀 더 가는 것을 오른팔이 그냥 그쪽 방향으로 힘만 실어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을 쭉 올라갔는데 왼팔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각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했죠. 만약에 누워지면 너무 이렇게 오른손이 이제 개입이 되고 너무 어브라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편한 거죠. 그게 아니고 약간의 좀 텐션이 있지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각을 유지하고 그때 오른손은 이 왼팔이 커킹이 유지된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팔 이렇게 스트레칭한 것처럼 이 원래 왼팔이 가려던 그 길에서 오른팔은 그냥 거들어서 좀 더 텐션을 당겨주는 이쪽 왼쪽 어깨와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당겨주는 그 텐션을 만드는 방향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어떠한 감는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더 태엽 같은 것을 좀 더 텐션 있게 감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중세 시대 그런 때 보면은 밧줄 같은 거 묶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밧줄을 이렇게 감는데 그게 최대한 텐션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몸을 천천히 코일링, 턴해서 감아주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해야지 오른손이 여기서 뭔가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든지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다운스윙 때 오른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테이크어웨이에서 가급적이면 오른손이 개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손목 각, 또 그리고 클럽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클럽 페이스의 방향, 그리고 커킹을 어떻게 하는지, 커킹은 오른손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왼손을 눌러서 작용, 반작용, 여기 지렛대 올리처럼 이쪽으로 눌러주면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도한 커킹을 오른손으로 하기보다는 왼팔만으로 갈 수 있는 그 꼬임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정도로 오른손은 거드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백스윙 탑까지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임팩트, 팔로스루 피니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윙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백스윙을 테이크어웨이부터 백스윙 탑까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테이크어웨이에서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잘 안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마인드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테이크어웨이를 어떻게 잘 해서 백스윙 탑까지 잘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샷의 결정, 샷이 이제 그 샷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퀄리티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스윙에서. 그 시작 과정과 또 자신이 어떠한 샷이 잘 안 될 때, 아, 내가 지금 뭐, 백스윙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손목이나 어떠한 그 커킹이나 그립이나 어떠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잘 되고 있는지, 좀 뭐가 이상한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로서 그립, 그리고 또 이제 손목의 각, 그리고 스윙의 궤도, 그리고 실제 왼손만으로 했을 때 잘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에 유지하고 없다면 아, 이런 부분은 좀 스윙이 어떻게 플랫됐거나, 뭐 이렇게 너무 어브라이트 했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스윙에 있어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이제 원리적으로, 방법적으로 딱, 아, 여기는 이렇게 각이 몇 도, 여기서는 뭐 이쪽 방향으로 몇 센치,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그러한 몸과 자신이 하고 있는 스윙의 지금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플랫한 사람이 자신의 궤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그냥 스윙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금 뭐 플랫한 스윙으로도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업라이트한 스윙으로 잘 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간혹 자신이 어떠한 그 스윙의 펀더멘탈이 지금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저히 그 잘 판단이 쓰지 않을 때는 좀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그런 그 골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인드 골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요. 항상 그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13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